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이제 벌써 봄이 왔네요. 이제. 그러네요. 네. 아, 참 빨리 지나가는 빠르죠? 것 같아요. 예. 네. 아, 참 날씨 참 좋은데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봄은 여자의 계절, 그렇죠. 가을은 남자의 계절. 예. 3월 되면은 우리 정말 여자분들이 몸도 마음도 봄처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제가 이렇게 생기 있게 건강하게 네. 젊게 사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지금 힐링 토크 저희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알려주신다고요? 혼자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주세요. 우선 물을 많이 드시고 네. 많이 걷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예. 두 번째는 웃을 때 그냥 웃지 말고 소리를 내서 소리 내서. 힘차게 네. 밝게 아. 경쾌하게 파한 데서 하는 것처럼 예. 그거 잘 하시잖아요. 제가 주특기죠. 예. 저도 네.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돼 오거든요. 네. 너무 감사해요. 덕분 저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네. 사랑할 때 아. 무조건 사랑하며 네. 살면 훨씬 더 젊어지시고 건강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비결 중에서 마지막 사랑이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사랑을 하면 에너지와 또 이렇게 세포가 막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신나는 일이 사랑만큼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살면서 사랑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모실 분은요.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서 네. 기도하시면서 품으시고 일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대가 돼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박예영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박예영 이사장. 20여 년 전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3년 만에 공안에게 잡혀 신의주 감옥으로 북송된 그녀는 마침내 두 번째 탈북에 성공.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남한에서 함께 통일을 꿈꾸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북향민들과 같이 매일 삶 속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진다. 이러면서 북에 있을 땐 별명이 춘향이야. 춘향이. 내 인생의 내거가 아니었구나. 웬일이야 하고 오케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와. 거예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만 가는 네. 그 올고둠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귀걸이에 네. 장미가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섬기시는 단체가 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조합.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어떤 단체인가요? 그 이름 그대로 네. 통일 코리아라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협동조합 하면 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미리 사회적 기업도 준비를 시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직책을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사장직을 벌써 몇 번째 연임을 하고 계시다고. 젊으신데. 네. 유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유는 그 말에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네, 때로는 유능하지 않아도 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유능해서가 아니라 네. 그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협동조합은 이름처럼 이렇게 통일을 정말 이렇게 소원하고 네.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모여 계신 약 그냥 200여 명, 2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조합인데요. 네. 특별히 가장 제가
추진하는 메인 사업으로는 이게 대한민국에 와 있는 북향민들, 네. 이게 탈북민이라고도 하죠. 이분들이 한 3만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또 판로를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제품을 또 유통도 하는 그래서 메인 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더 다른 하나는 그 문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통통 콘서트 해가지고 오. 이렇게 교회나 단체나 어디든지 막 불러만 주시면 저희가 1부 강의, 2부 공연, 오. 3부 토크쇼 이렇게 해가지고 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요거 인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와서 공연도 같이 하고 또 토크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이렇게 또 소식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또 통일에 대한 우리 이게 저거 뭐죠?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가게끔 하는 어떤 예.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그거 외에 이제 또 교육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심포지엄도 하고 해가지고 네. 아이고. 저희가 심포지엄하고 또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됐던 독일도 방문을 해서 네. 거기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왔는지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또 배우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소명을 맡겨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가신다는데 유능하실 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지 않았을까. 네. 너무 많은 일을 하세요, 진짜. 그러게요. 예. 아까 얘기하실 때 들어보니까 탈북민이라고도 하시지만 북향민, 예.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네네네. 쓰세요. 네네. 좀 다른 건가요? 저희가 이제 북향민으로 불러야 되는 건가요? 한 2015년부터 북향민으로 부르자 이런 운동을 네. 좀 해왔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이 이걸로 글을 좀 써달라 원고 네. 청탁을 해서 무슨 의미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대로. 그런데 우리 그 고향에서 오신 분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탈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민, 탈북자 이런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지금 법률적인 용어는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돼 있고 또 국가에서 뭐 세터민 이런 이름도 예. 지어졌는데 다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북향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름 참 괜찮은 것 같다. 따뜻해요, 단어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실향민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북향민이라고 부릅니다. 야, 이제는 저희도 북향민으로. 네. 예. 듣고 보니까 상당히 또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또.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꿔서 예, 북향민으로. 처음에 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잘 붙지 노력하겠습니다. 않아서. 연습하면 되죠, 뭐.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딱 뵙기로는 북향민 같지가 잘 않으세요. 예. 느낌이나 네. 뭐 분위기 뭐 네. 등등. 네네네. 어떻게 북한에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18년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셨구나. 보일만도 한데요. 네. 저는 그 97년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네. 아사자가 굉장히 많을 때였죠. 그때 22살 때였는데 저도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맞이였기 때문에 네.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처음 탈북을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3년 중국에서 살다가 네. 다시 또 북송등 당했다가 또 다시 재탈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탈북을 하셨다가 1차적으로는 중국으로 예. 가신 거예요? 네네네. 예. 네. 중국에 가서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 살다 잡혀갔었기 때문에 북으로 다시. 중국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 국적도 갖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제가 북한 사람인 거 알고 잡으면 방법이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내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납치됐던 적도 있어요. 중국에서요? 깡패들한테. 아.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를 이 자리에서 지금 죽여서 네. 하수구에 버려도 이 나라 여기에서 널 찾을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같은 그래서 중국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확실히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탈북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은 이렇게 국민으로 받아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나와서 재탈북에서 나와서는 한국어를 준비를 계속 하다가 오게 된 거죠.
아니 아까 네. 22살 때 네네네. 아이고 애들인데 여성으로서 또 험한 길을 애기죠, 애기.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오셨는데 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중국서 다시 또 잡혀갔단 말입니다. 북으로. 네네네네. 북으로. 어떻게 재탈북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한 번 잡힌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민다. 어. 라는 말이 많아요? 있을 정도로 이게 제가 그때 신의주 감옥에 잡혔을 때 6번째 잡혀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거기 그 경찰들이죠. 안전원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원들이 그 6번째 잡혀오는 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이번엔 우리 선물 좀 안 사왔나? 하도 자주 그렇게 잡혀오니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네 자주 잡히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들 잡혀갔다 잡혀오고 이렇게들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붙잡혀 다시 오면은 어디 네. 뭐 수용소나 뭐 감옥이나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안 보냅니까? 보내죠. 당연히 보내죠. 그러니까 근데, 신의주 감옥에 저도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길게 있지는 이게 않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를 경험하고 네. 또 이렇게 배부른 세상을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은 그 몇 개월 동안 감옥의 시간이 진짜 고통스러웠지만 네.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이 자유는 이거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야. 그래서 다시 탈북할 수 북한에서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잡혀서 북한에서. 네. 근데 그 중국에서 맛본 그 잠깐의 자유를 못 잊으셔서. 예.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북에서 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맞이였고 네. 제가 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러지 이래봬도 지금도 북에 어리신데요? 이래봬도 북에 있을 땐 별명이 춘향이에요. 춘향이. 춘향이. 아니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좀 시집을 네. 갈 뻔한 어떤 중매와 또 남자들이 있고 이랬거든요. 줄을 섰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줄까지 워낙 미인이셔서. 그런데 이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살아갈 그 북한 사회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너무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미래가 거예요. 없어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성공을 해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다음 세대라고 그때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몰랐지만 우리 자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어느 순간 훅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사실 그래서 재탈북을 하게 됐죠. 야.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자유를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렇지. 위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에서 네. 살고 싶은 마음을 네. 가지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본인의 마음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에 그 알게 후에 됐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재탈북해서 어. 제가 중국에서 한 1년을 준비하다가 네. 네. 결국 보통 삼국을 통해서 저희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태국을 경유해서 왔는데 태국을 통해서 예, 오셨구나. 태국에서 한인교회 네. 지금도 그 교회가 장소만 옮겨져 있는데 방콕 한인연합교회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네. 그곳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왜냐면 교회에 있으니까 안 할 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고 뭐 공짜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한국 네. 보내준다고 하지 이거 하란 대로 해야죠. 네. 근데 또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면 빨리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배라는 예배 좋은 훈련이네요. 참석하셨어요? 처음에는 핑계도 대고 싶고 왜냐면 네. 신앙이 없을 때는 괴롭잖아요. 그 그쵸. 교회 나간다는 게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근데 한국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새벽기도 매일 참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막 다 참석하고 네. 그러다 일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이 훅 들어왔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말씀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때 새벽기도 때였는데 새벽기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다는 말은 이해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듣기 좋고 이러니까 잘 졸리고 또 이게 기도 시간 주잖아요. 또 음악 틀어놓으면 너무 자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늘 잘 잤어요. 네. 그런데 그날도 한숨 잘 자고 네. 딱 일어나는 순간에 벌써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없고 저 혼자 남겨져 있는데 네. 그 순간에 제가 재탈북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네. 파노라마 같이 확 지나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순간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죠. 이게
재탈북할 때 제가 기차에서 잡혔었고 네. 감옥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재탈북할 때? 고위고 감옥 갔다가 교도소까지 직결소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강을 건너서야 하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잡혔다는 거를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웬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구나. 근데 눈물이 그냥 저절로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다음 통곡하면서 하나님 네.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뭐 원수를 사랑하라 네. 라는 음성이 또 들리고 제가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중국의 깡패들이랑 네.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그렇죠. 아, 지금 방송이. 내가 대신 해드릴게. 나쁜 놈들. 네. 복수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게 진짜 그냥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거를 볼모 잡아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한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게 들리니까. 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은혜를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닿게 한꺼번에 그냥 막 깨달아 버린 선물처럼 종합 네. 선물처럼 확 파노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깨닫게 해주셨군요. 네. 그 야, 방콕에 너무 있을 때 귀하세요. 목사님 또 교우들 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알죠. 잘 알죠. 나오신 김에 한번 카메라 보시고 아, 예. 인사 한번 하세요. 그분들한테. 쑥스럽네요. 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같이 계셨던 우리 태국 한인연합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하지만 저는 태국 그 한인연합교회에서 만났던 주님, 그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지금 18년 동안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될 줄은 잘 몰랐는데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목사님 성함이 네. 김용식 목사님이고 김용식 목사님. 그리고 저희 우리 북향민들만 돌보셨던 분은 김성원 목사님이고 김성원 목사님. 지금 마포구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TV 보시면 참 그러게요. 기뻐하시겠네요. 너무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야, 네. 그렇게 교회에서 태국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네. 정말 그 나쁜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 생기고 그런 미움, 상처, 아픔을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네. 오신 건데 참 결단이 대단하신 게 네.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학교를 간 것들 또 넘어서 네. 목회 박사까지. 박사까지.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접하고 나서 네. 하나님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돈을 좋아해. 원래 돈 벌려고 한국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예, 걸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도 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일반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려대 법대를 가고 싶었고 연대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학과 쪽으로 지금 뭐 북에 있을 때부터 별명이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 춘향이. 아까 이걸로 좀 예. 이렇게 이거 말씀도 잘하시고 이성적인 판단도 잘하셨으니까 웬만하면 변호사를 안 그러게. 붙이는 그래 그래서. 친구들 사이의 변호사.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제 딴에도 네. 주변에서 너는 왠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는데 웃기지 마세요. 저는 딱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고려대 연대 다 탈락이 되고 그때 아까 그 김성원 목사님께서 네. 전화가 오셔서 예영 어떻게 돼서 아무 말 안 하니까 떨어졌구나 하더니 너 그러지 말고 감시나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신학교는 총신 장신밖에 몰랐어요. 감시 뭐 하는데요? 감리근 신학교. 네네네. 뭐 하는데 했더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거기는 여자들이 목사 한 수를 이렇게 주는 데다 뭐 다른 데는 안 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냥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 네. 저희가 기도할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내가 뭐 변호사가 되든 방통대를 지문 그 네. 저기를 나와가지고 뭐가 되든 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내 뭐 하는 이러면서 막 또 기도했어요. 네. 오산 얘기도 가서. 네. 그러니까 난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쵸. 왜 다 떨고 놓고 지금 이러냐 약간 네.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신학교는 약간 저도 약간 좀 하찮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면 10년 동안 썩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학군.
학부 4년 대학원 3년 긴 안수받으려면 시간을 3년. 담궈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저는 원래 이게 천성이 가만 못 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묘지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잠언의 말씀인데 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 거라 고백은 했지만 네. 그게 100%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거지만 내 길은 내 길이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거죠. 그게 예. 이목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네. 그 말씀을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었구나. 웬일이 하고 오케이 이러고 두 손을 들고 거기서 알았습니다 스님. 나 이제 더 안 달고 갑니다. 하고 이분 너무 매력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예. 거죠. 야. 근데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좀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좀 신학교를 가고 네. 또 목회 박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학부 졸업하고 또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러스쿨 가려고 했어요. 꿈틀꿈틀하는군요. 그래서 예. 보통 학부 4학년 때쯤이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신대원으로 뭐 특별히 신학 그쵸. 전공했으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네. 주변에서 물어보셨는데는 아니요. 이렇게 저는 학부 졸업과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예. 로스쿨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지도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이셨는데 네. 이덕주 교수님께서 계속 저를 사실은 꼬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인도 공부를 예. 좀 하라고 공부해라. 공부를 계속해라.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3년 만에 예. 학부 졸업한 지 3년 만에 다시 제가 신학대학원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럴 때까지만 해도 예. 에이, 내 하기는 하지만 하고 했는데 그게 디민까지 웨슬리 신학대학원까지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근데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네. 우리 북향민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연구하는 논문이었거든요. 네. 이게 또 신기한 게 논문을 쓰다 보니 이게 또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더 궁금한 거예요. 더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교수님 이거 조금 좀 더 해야 될 더 것 같은데. 파야겠습니다. 예, 이 PhD로 가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했는데 기왕이면 하는 이야. 거 미국에서 이렇게 돼서. 그럼 웨슬리 신학대학이면 워싱턴에 있는 거군요. 네네네네네. 그 뒷민하신 네네. 거고. 이야.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오산리 기도원도 거기서도 일이 났었지만 태백산에 가셔서 또 기도를 하셨다고. 그건 무슨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 태백산. 태백산까지. 예. 태백산만 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한라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하나님 네. 부르시는 산은 다 간 거예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제 이 신앙의 어떤 시간 가운데 태백산은 참 잊지 못할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래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휴학을 하고 네. 그 예수전도단 네. 선교단체 네.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열방대학에서 네.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꼴까닥 넘어진 거예요. 태국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좋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고 이렇게 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개념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꼬꾸라지면서 제가 진짜 100% 제 인생을 이제 걸고 주님 한 걸음 걸으라면 걷고 제가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이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그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중보기도 학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가서 그 3개월 동안 제가 미션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태백산에서 40일 동안 24시간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한 미션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그 중보기도 학교 멤버들하고 쉐어를 하고 거기에서 몇 명이 같이 하겠다 이래서 부흥의 불씨팀이 생기고 네. 강원도 그 태백 지역에 네. 이렇게 5개 교회가 6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기도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 태백산 천재당 그 정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텐트까지 네, 왜냐면 치고.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40일간. 네네네. 이야. 그래서 그게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그 40일 동안 그 기도를 하면서 정치, 경제 네. 이 모든 영역을 돌아가면서 그때 포커스는 대한민국이었어요. 북한이 아니고. 이야.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역사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온 지 제가 3년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 빨리. 예,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큰 은혜도 주셨고 그러네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한국 기독교계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시야를 이렇게 좀 넓혀주신 거죠.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알면 알수록 이분의 그 야. 담은 그릇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막. 그러게요. 예. 그럼 태백산에서 40일 기도하실 때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고 계속 아니죠.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24시간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산에 제가 거기 있으면서 예. 별난 종교를 다 받고 아. 그리고 거기 진짜로 그 무속인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천재단에서 네. 정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저는 실상을 보셨겠네요. 무당이 방언하는 것도 처음 접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별의별 걸 다 봤죠.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하시다 보니까 네. 결혼도 좀 일찍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아주 그 만남도 기가 막히다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신 건가요? 어떻게 아이, 만나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 좀 또 좀 재미있는. 아니 저는 생각을 네. 못했는데 네. 제가 2008년도에 통일 비전 캠프라고 네. 그 부흥한국의 그 고형원 대표님 계시는 그 팀하고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또 오디오 목사님 네. 그 팀하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5박 6일 처음 캠프를 할 때 네. 어떻게 하다가 제가 북한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됐고 네. 그때 한 100여 명이 처음으로 모였어요. 아, 5박 6일을 캠프. 하는데. 네. 근데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광주에서 그 탈북민 정착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마침 또. 예, 그런 걸 하다가 예. 북에서 온 자매 2명을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아, 이 캠프에. 예. 이미 본인은 북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이틀째인가 제가 강의를 했는데 네. 본인의 표현입니다만 어. 네. 강의하는 모습 보고 뭐 하여튼 반했다 그래요. 눈길을 빼앗기셨군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 특별한 마음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막 하여튼 막 정신없이 그냥 저한테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이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재미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가 북에 있을 때 14살 땐가 5살 땐가 그때도 우리가 혼합반이었는데 북에 네. 있을 때 이 여자들끼리 모여 앉으면 사춘기 때니까 네. 너는 앞으로 어떤 남자한테 시집갈래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네. 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남자에 대한 그림은 키 큰 남자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항상 이 키 작은 것에 대한 이게 한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큰 170 남자. 이상 되는 북에서는 네. 170 어. 이상이면 크니까 170 이상 되는 남자 이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뭐 장교한대 갈래 이번에 사랑의 불시차 네. 거기도 장교한대 시집가면 밥 먹고 사는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교한대 간다, 나는 의사한대 간다, 변호사한대 간다, 간부한대 간다 막 쭉 하는데 네. 제 순서 올 때까지 아무런 백지장 그림이 없었어요. 어. 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훅 튀어나갔냐면 네. 나는 통일되면 남조선 남자한테 시집 갈 거다? 어머, 어. 14살 때. 그러니까 근데 나도 몰라.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머. 애들이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 남조선 남자에 대한 그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예. 잘생겨 물론 남남북녀란 말은 있으나 제가 남조선 남자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다가 놀래가지고 다 놀랐겠어요. 예, 웃으면서 야 너는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혼자 살아라. 어. 그랬는데 예. 태국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얘기했던 게. 네, 그때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엄마 웬일이야. 내가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남조선 네. 남자 마음대로 골라 통일 잡을 수 되기 있는 전에 골라 잡을 수 나만으로 있어. 지금 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와. 근데 저희 남편은 저 만나기 6개월 전에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네. 하나님 저를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이런 쪽으로 부르셨다면 네. 그때가 저희 남편이 25살 때예요. 북에서 온 자매를 만나도 좋습니다. 어머. 북에서 온 자매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 이런 기도를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던 두 사람이 그 캠프에서 만난 네. 거죠. 그러면 아. 남편분이 목사님이 예. 연하신 거죠. 네. 이야. 야, 시작하셨네, 야, 시집을. 남조선 청년을 만나서 그러게. 결혼을 하셨네요, 진짜. 14살 때 뭘 알았다고 정말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야. 근데 그 재밌는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강의 듣다가 딱 빠진 거야, 이제. 남편이 먼저 빠진 거고. 네. 어떻게 이제 진행됐어요?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이거 근데 우리 남편이 잘 아는 얘기긴 한데 네. 그 진훈이 안경이라잖아요. 많은 분들은 저희 남편 보고 다 잘생겼다 그래요. 지금은 저 인정합니다. 잘생기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제 눈에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이 안 되어졌어요. 키는 커요. 네, 키는 170 이상이에요. 네.
75대니까. 어유 많이 크시네요. 예, 근데 네. 일단은 제 기도 제목에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좋아 이상형이라 네. 하면 나 10년 이상도 좋다 항상 이랬는데 네. 갑자기 나이가 근데 약간 얼굴도 들어 보여요 저희 남편이 색지도 많고 그러니까 네. 적어봤자 2, 3년 적겠지 했는데 6년이란 얘기 들었을 때 오, 야. 부담도 되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잘생겼다고 제한 막 끌리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제 혼을 빼가는 거예요. 아. 예,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네. 전화가 오면 아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 급한 일일까 봐 혹시 받잖아요. 그러면 네. 사랑해 이러고 딱 끊어버려요. 야, 사랑을 좀 아시는 분이시네. 어머, 그러니까. 멋있다. 뭐 이래도 눈은 놀라서 받았다가 이러면 빠질만 했네요, 수업 중에. 수업 시간에 이거 뭐라고 욕도 못 하겠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보통 여자들은 네. 나이가 이제 어리면 약간 남자로 안 보는 네. 경향이 있다면서요. 저도 그렇죠. 뭐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얘 뭐지? 그런데 진짜 100번 찍으면 안 넘어간 나무가 이야. 없다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싫었으면 확실히 노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좋지는 않은데 또 싫지는 않으니까 네. 그냥 일단 만나보자 이러다가 남편이 말씀도 받았다고 하고 네. 자기는 확신이 있다고 하고 더더군다나 공개 프로포즈 그것도 집회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집회에서 아, 야. 만난 지 얼마 제가 있다가. 굉장히 순수했던 게 뭐냐면 공개 프로포즈 했으면 했지 뭐 네. 그게 대수예요. 근데 공개 프로포즈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제 끝났다. 여기 시집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길이 정해졌구나. 아, 예.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네. 결혼을 하고 야. 지금 이제 10년 넘어서 11년 차거든요. 예. 결혼하신 지. 예.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좋네요. 아까처럼 네. 태국에 인사한 것처럼 또 한 카메라 보고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당신 참 멋지다고 간지러운 사람. 사랑한다 한 말씀 해야 되나요? 예, 한번 해주시죠, 뭐. 아, 예, 그래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 아, 자기야. 아, 쑥스러워. 저 이런 거 잘. 평상시대로 하세요. 예. 자기야, 이게 공개적으로 처음인데, 11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 옆에서 항상 그렇게 든든하게 있어주고, 또 표현해주고, 내가 그거를 잘 못 알아줘서 미안했고, 근데 우리도 요즘 계속 말하잖아? 우리 시간이 갈수록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통일 가정 모델로서 또 이렇게 남남북녀의 이런 모델로서 앞으로 같이 잘 살아가 봅시다. 사랑합니다. 야. 야. 야,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만난 예. 그분이 결혼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남편도 목사님. 네. 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뭐 무슨 뭐 일터 무슨 목회? 네네네.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개척을 해서 네. 한 몇 년 동안 네. 목회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취업이거든요. 생계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거를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접하다 보니까. 근데 목회자로서 그걸 우리가 해결해 주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 2016년도부터 이제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부름 받으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자, 남편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비전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하자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리랑 노점 숙대점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인데 네. 컵밥집을 하고 있어요. 컵밥. 그래서 숙대 쪽에서 아리랑 집 컵밥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5년 차죠. 그것도. 숙대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어느 대학 가든 지금 다 경기가 어렵고 하다고 네, 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우리 북향민 청년들을 네. 이거를 배우고 또 계속 점수 받아서 또 창업을 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또 기쁜 소식이 지금 불과 한 이틀 전에 네. 동독 여대 쪽으로 어머. 하나 지금 새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프랜차이즈가 예.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잘 세워가지고 네. 우리 또 북향민 청년들이 하겠다 하면 그걸 넘겨줘서 넘겨주고. 예, 본인이 사장이 돼서 네. 끌어갈 수 있도록 이야.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숙대점에는 북향민들
예,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항상 그 직원 2명과 직원 두 함께 명. 남편이 해갔는데 이제 개척을 하면 또 다른 이제 직원들 뽑아가지고 그러네요. 또 이렇게 해가야 훈련시켜서 또 넘겨주고. 네, 네. 아, 멋진 사역이시네요. 근데 진짜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향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에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서 정말 제대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어렵죠. 어느 정도 그런가요? 일단은요, 이게 이 생각을 다들 하긴 하실 텐데 우리 남북이 70년 동안 따로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향민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걸 제로에서 시작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일단 그 취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기술도 없고 뭐든지 새로 시작해서 새로 배워가지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언어 차이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아니라 어디가 됐든지 들어가서 남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때 네. 어려움이 많아요. 하다못해 사장님이 야 저기 그 뭐 스카치 테이프 갖고 하는데 네. 몰라. 스카치 테이프 뭔지 네. 외래어잖아요. 네. 스카치 테이프, 박스 테이프, 뭐 저기 호치케이스, 페이퍼 모든 게 영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사장님이 손님이 딱 나간 다음에 야 빨리 세팅해 이러면 세팅이란 말을 모르니까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야 세팅하라는데 뭐래? 예 계속 열심히 청소해요.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게 한두 개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영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계속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사장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공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 네. 그걸 갖다가 이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품어주고 이렇게 가지 못하면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업적인 부분도 어려운데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정서적인 이 외로움. 네. 그러니까 고향에 가족이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겪었지만 고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희는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지금 교통사고 크게 당했다는데 무슨 어떤 상황인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겪는 이 심리적인 아픔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북한민들이 없지 않아 예를 들어 돈 주는 곳을 많이 쫓아다닌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남한 분들은 돈을 벌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고향에 또 도와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이런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를 네. 사실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북한민들 정착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희가 사명을 받았고 저희는 네. 선교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크고 해서 저도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인발부 돼가지고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거 사업자들에게 집중한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남한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만 하는. 그러네요. 저희가 너무 모르고 네. 있어요. 실상. 예. 조금 말씀 본인도 하셨는데 그럼 나오신 김에 네네. 우리 한국 사회나 또 한국 교회에 네. 부탁하고 싶은 말씀 좀 이렇게 좀 무슨 말씀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뭐 좋은 분들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으로 인한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저물하고 저물이 가격이 같은데 같으면 어디가 더 퀄리티 좋을까 따져가지고 좋은 걸 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금 더 비싸고 저게 싼데 퀄리티는 같다 하면 싼 거를 사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그렇죠. 논리이죠. 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들의 경제 마인드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은 거를 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값에 이거를 북향민이 만들었다 하면 퀄리티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가로서 정말 건강한 기업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퀄리티 부분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좋은 거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북향민들이 기왕이면 맞는 거를 예를 들어 하나라도
사주고. 아. 예, 저희도 지금 유통하는 게 판촉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퀄리티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 몰라서 못 사시는 분들도 네. 예, 교회에서 아니면 지인들에게 선물을 할 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매개 역할을 저희 조합이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주변에서 우리 북향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생각을 할 때 내 주변으로 보낸 이웃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웃에게 하나라도 내가 내 옆에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그래도 칭찬받는 네. 사람으로 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렵게 살다 왔고 못 먹다 왔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틀린 거는 아닌데요. 네. 될 수 있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동역자의 개념으로서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 옆으로 통일을 같이 살아보는 네. 어떤 이런 것으로 보냈기 때문에 나도 나누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북한을 알아가고 네. 배워가고 통일을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간다고 하면 네. 좀 더 한 걸음 통일에 우리 앞에 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네.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알 필요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소비를 어차피 우리는 소비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네. 좀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것도 좀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지금 머그컵 갖고 오셨죠? 예, 예. 그것도 이 중에 하는 거죠. 예, 예. 좀 보여주시겠어요? 들어서. 예. 이거 오늘 하나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머그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예. 꿀도 있고 기름도 예. 있고 화장품도 있고 네네.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북향민 기업가들이 만든 제품을 네. 이렇게 저기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유통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네. 하나는 우리 전 국민적으로 통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평양이란 글자 하나 보고 글씨가 아니면은- 글씨 보이게. 예, 예. 오케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글씨를? 이게 예. 다음 해 성탄절은 평양에서 아멘. 좋다. 이야, 예. 좋다. 이것도 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10년 동안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게 응축돼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다음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이게 다음 해 소름 성탄절은 네. 예. 평양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기도를 좀 못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아, 진짜. 그래서 통일 아이템 관련된 거는 협동조합이 가면 있다. 네. 북향민들이 만든 제품 통일협동조합이 가면 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이제 목표예요. 오. 그래서 끊임없이 통일 의식을 좀 확산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우리 네. 북향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야. 이게 저희 목표예요. 아니 다음에 성탄절은 평양에서 평양에서. 진짜 다음에 성탄절을 평양에서 딱 보내게 될 때 야. 오늘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또 이게- 감격스러울까 네. 싶기도 하고요. 예. 이게 평양의 그 유경 호텔, 좀 보여주시겠어요? 105층 그 호텔 그거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예. 저는 왕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경 호텔 예, 평양을 예. 상징하는 호텔을 또 네네네네네. 이렇게 일러스트해서 네. 넣으셨군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제일 높은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다. 건물로 제일 높은 호텔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왕이신 예,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네. 그 위에 별을 이렇게 가지고 그 위에 또 별까지 그 의미로. 네네. 야, 통일을 향한 발걸음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네. 펼쳐가실지. 네. 감사합니다. 금방 시간이 갔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18년 네. 살고 하다 보니까 한국화가 많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길에는 굉장히 결단력과 그리고 담대함과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앞으로 우리 북에서 잘 배웠던 게 돌격 앞으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하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에 비유할 거는 안 되죠. 근데 네. 오히려 여기에서 계속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삶에서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해 가려고 하는 뺏기지 말아야 될 영을 뺏겨온 것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대로만 가는 네.
네. 예, 그 올고둠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특별히 열정해봤자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이웃과 사랑을 더불어서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통일을 아까 마중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남북 교류가 되어지든 어떤 모양으로 통일이 되어지든지 간에 정말 작은 미랄이 좀 되어서 이제 이 미랄이 이제 푸른 의의 나무로 이제 성장을 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협동조합으로 앞으로 잘 세워져 가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저희가 놓치고 네, 있었던 예, 거, 또 예, 몰랐던 예. 부분,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전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또 일에 저희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한 정말 작은 거목을 만났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단어가 하나 확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네. 그 컵에 있던 거. 다음 성탄절은 평양에서. 평양에서. 이야. 진짜. 예.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노래 가사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이 노래. 설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꿈에도 소원은 통일. 네. 이 결에 살기는 통일. 그랬던 기억났는데, 우리 북향민도 한 3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분들과 함께 통일을 기대하면서 다음 성탄절은 평양에서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많이 불렀었죠. 근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 이제 좀 알아가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함께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말, 하나의 민족인 거잖아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그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